어제 우리가 이상적인 식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상적인 식단 또는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 원리 가운데 첫 번째인 뉴트리션에 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상적인 식단은 무엇이랬죠? 예, 에덴 동산에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상적인 음식, 그것이 창세기 1장 29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첨가한 식품이 있죠. 창세기 3장 18절. 창세기 1장 29절에는 곡식과 과일이었고, 그리고 견과,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은 범죄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신 것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허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질병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질병의 치료제는 사실은 채소가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근데 맛은 뭐가 더 있어요? 과일이 더 맛있고 곡식이 더 맛있고 견과가 더 맛있죠. 그러나 범죄한 인간에게 이제 질병이 생기고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신 치료제, 그것은 채소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항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죠.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그러나 육식을 허락한 것이 사실은 죄인이 너무 오래 살아서 죄가 관영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안 하셔서 사람의 수명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시 이상적인 식사로 가야 돼요. 이걸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상적인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완전한 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원했죠. 그래서 고기를 줌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떨어져서 1000년을 살던 사람이 노아홍수 이후에 평균 나이가 450세로 줄다가 다음에 출애굽 당시에는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수명이 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꾸로 질병에 걸렸다.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금 에덴의 식사로 돌아가면 치료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건강 강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과학적인 설명은 부차적인 거예요.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불가하지만 사람들이 요만큼만 딱 이야기하면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왜 채식이 완전한 우리 건강을 위한 완전한 음식이고 육식이 왜 우리가 먹으면 우리 건강에 오히려 해로운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다시 한번 리뷰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요 세계 3대 장수촌 특징이 뭐냐면요 다 채식하는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고 다 산골이고 공통점이 있죠. 자, 이제 육식이 왜 우리 건강에 위험한가에 대해서 어저께 잠깐 설명했죠. 첫 번째는 경험적으로 볼 때 경험적 통계입니다. 그것은
이 자료는 뭐 풍부하고 넘칩니다. 다시 표현하면 각 나라마다 육류 소비, 예를 들면 이것을 육류 소비라 하십시다. 육류 소비 이런 더 증가하는 거죠. 육류 소비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류 소비 국가 나라를 이제 점을 다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을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비례관계가 나오더라고요. 비례관계.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할수록 암 환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뭐 난소암, 모든 암이다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와 같이 경험적인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육식을 하면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원인이 육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걸 보다 더 이제 소화생리학적으로 어제 설명했죠. 1번, 2번 소화생리학적으로 설명해 보니까 육식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독소를 배출합니다. 여러 가지 독소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독소가 무엇인가 하면 질소, 암모니아,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요산. 이런 것들이 우리 기관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식은 우리 몸에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차이를 보니까 장의 길이가 다르더라. 육식동물의 특징은 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초식동물은 길어. 왜 짧아야 되느냐? 이 독이 그 몸을 해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양분을 흡수하고 배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러면 뭐냐? 사람의 장의 길이 7m잖아요. 7m. 그러면 사람은 뭘 먹도록 원래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육식을 하니까 이 고기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독소들이 오랫동안 장에 머무면서 모든 장기를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오래 먹어보십시오. 신장 남아가집니다. 고기 오래 먹으시면요 대장암 걸립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유방암 걸립니다. 그래서 소화생리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 또 세 번째는 마지막 때일수록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 동물의 질병 때문입니다. 동물의 질병이 점점 증가해서 이 동물의 질병이 누구한테, 옛날에는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옮겨진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류독감, 뭐 이번에 코로나 등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질병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식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이 동물들이 먹는 초식 동물을 하십시다. 물론 뭐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 이런 나쁜 고기는 다 빼버리고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육식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대책임절하고 굽이 갈라진 것, 대표적인 게 소고기죠. 소고기라 할지라도 이 소고기가 먹는 사료가 뭐냐? 사료. 이 사료에 풀에는 다 살충제, 여러 가지 이런 독극물이 섞여 있는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항생제가 투여되고, 또 무엇이 투여됩니까? 성장 호르몬. 뭐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지 말아야 될 것이요 치킨입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독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저께 배웠고, 자 어저께 하다가 생선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선에 대해서 잠깐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요 육고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선은 좀 먹습니다. 이렇게 아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육고기는 건강에 안 좋다. 그러나 생선은 그렇게 안 좋지 않고 때로는 약간 좋을 수도 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요 생선이 육고기보다 더 나쁩니다. 왜 그런가? 이 생선에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에서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가운데 필수 아미노산이 중에 8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메티오닌입니다. 1970 몇 년인가? 9년인가? 그때 실험했죠. 74년 1974년에 실험을 했는데요. 암은 무엇을 먹고 성장하는가 실험했어요. 그래서 이 페트리 접시, 실험용 접시가 있잖아요. 이 페트리 접시에 하나는 암세포, 하나는 정상세포 놔뒀습니다. 그리고는 영양분 가운데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특별히 단백질을 공급했는데, 단백질 20가지 종류 가운데 한 가지씩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종류를 빼고 공급하는 것, 20가지 가운데. 그러니까 한 종류를 빼고 공급해 보니까 정상세포는요 아미노산, 단백질에 뭐 몇 가지 빠지더라도 전혀 문제 없어. 20가지 다 실험해 봤는데 20가지 중에 무엇이 빠지더라도 정상세포는 세포가 성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암세포는 이렇게 한 가지씩 연구를 했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아미노산 중에서 이 메티오닌을 딱 제거하니까 암이 성장을 못해. 그뿐만 아니라 계속 메티오닌을 공급 안 하니까 죽어버려. 그래서 아주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암은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구나.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암에게 메티오닌만 공급하지 아니하면 암은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 가운데 메티오닌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고 가장 적은 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마다 이렇게 쫙 실험했는데,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생선이라는 것입니다. 생선, 특별히 참치, 이 큰 물고기잖아요. 이런 것은요 수원도 많아요. 수원, 중금속 엄청 많습니다. 우리 애들 반찬 해줄 때 제일 쉬운 게 그거죠. 그 참치캔 딱 뜯어가지고 요리 딱 해주는 게 제일 쉽잖아요. 김치찌개 해주고. 잘합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생선은요 583이야. 이게 이제 메티오닌 수치를 이제 해보니까 소고기 445야. 다음에 치킨은 229,
다음에 우유 177. 그런데 상추, 토마토 얼마인지 아십니까? 메티오닌 2야 2. 또 통밀빵 46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 환자에는 절대적으로 무엇을 제한해야 되냐면 단백질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미국에 계시는 그 닥터 임이라는 분은 암 전문 의사, 우리 고대 의대를 나와 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고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셔서 미국에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암 전문 의사로 일을 하시다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암 치료는 딱 세 가지입니다.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근데 해보니까 다 죽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재림교인이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천연치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깊이 연구를 한 다음에 그가 클렌징 웨이라 하는, 클렌징 웨이가 내가 똑같이 이처럼 이제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을 금식시키고 다음에 보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클렌징 웨이를 하면서요, 지금 여기서 일어났던 것처럼 암 환자 많이 살렸습니다. 그분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세미나도 했는데, 그분은 단백질을, 암 환자는 특별히 단백질을 철저히 제한합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메티오닌. 그런데 참 놀라운 실험을 했는데, 단백질이 식물 가운데도 제일 많은 게 있죠. 뭡니까? 콩, 땅콩, 견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식물에 있는 단백질, 이것은요, 일단 메티오닌 수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급을 해도 암의 성장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암을 치료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적인 음식을 주신 대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이 이렇게 나쁜 이유는 바로 암을 성장시키는 이 메티오닌이 모든 육식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생선은 오히려 암 환자에게는 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생선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요, 중금속 오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생선이요, 질병이 많습니다. 질병이 걸렸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미국의 경우입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메기를 잡았는데요, 오하이오주에 있는 메기의 30%가 가난이 걸려 있다. 지금 생선들도, 이 물고기들도 왜 그렇습니까? 생선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수질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물이잖아요, 물. 수질이 오염돼가지고 온갖 질병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질이 오염되니까 이 오염된 수질로부터 중금속 오염, 이런 것들이 물고기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고기 드시면, 자, 참, 네, 여러분이 좀 죄송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지만 그 현실적인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 하수를 다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여러분이 식기도 닦고 물 쫙 흘리 보내잖아요. 심지어 화장실도 쓰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정화조, 정수시설, 정수 시스템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수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걸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결국에는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요, 한마디로 오염물질이 다 가는 곳이 바다입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 바다의 정수작용을 믿는다면, 정수작용. 바다 엄청 넓은 그 바다에 오염물이 몇 개 떨어졌다 가지고 희석돼 버리고 또 짠 소금기 때문에 정수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해수욕 간다고 이제 저 동해 바다로 가잖아요. 아니면 남해 바다로 가잖아요. 서해 바다로 가든지 가면 반드시 보는 게 있어요. 해변가에 있는데 이 바다고 이 해변가입니다. 반드시 뭐가 물이 졸졸 흘러 들어가죠. 보셨나요? 전부 다 결국엔 하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가. 그런데 특별히 이곳에는 낙지, 게, 다음에 요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이 모래, 이곳에 있는 게 조개, 다 뭐냐면 청소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은요, 독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생선의 문제는 뭐냐면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드시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회입니다. 회. 그런데 우리 이 총무가 드려야 되는데 총무 어디 갔습니까? 총무 드려야 돼. 앞으로 가지 말아 해요. 꼭 드려야 돼. 기생충.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이게 나와요. 생선이 있는데 이 생선에 살을 쫙 이제 껍질을 벗기고 살을 쫙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칼로 이제 일식집 하잖아요. 이곳에서 회충을 다 끝까지 집어내는 동영상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끔찍해. 그러면 이 생선에만 있다는 것입니까? 모든 생선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이제 살만 먹고 찢어 먹고 구워 먹으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생거로 해가지고 먹으면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특별히 대장균. 뭡니까? 이 여름에 이 조개라든가 이렇게 잘못 먹으면 생기는 거. 그걸 뭐랍니까?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식중독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이 생선은요, 일반적인 그 우리 뭐 조개라든가 이런 해산물은 뭐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육고기보다도 15배나 더 식중독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생선의 이제 중금속 오염뿐만 아니라 각종 독극물의 오염 심각합니다. 왜냐? 보세요. 이제 요즘 농사 지을 때 여기도 제가 스거에 와서 제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정말 농부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풀과의 전쟁이야. 이거 풀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제쳐져 안 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치느냐? 이게 문제지. 다음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살충제 안 치면요 농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는 이유는 뭐냐면 비닐하우스로 그 건물을 다 막아가지고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사람들 우리 입소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균무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곳에서 농약도 안 치고 이렇게 야채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에 토마토 하시는 사장님이 있거든요. 그분은 토마토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한 몇천 평 해. 자기는 이 하우스에 외부 사람 출입 금지라는 거예요. 균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균이 묻어가지고 토마토를 이게 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뭘 안 칠 수 없어요? 노지에 농사 짓는 거는 다 제초제, 살충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화학비료도 쓰고. 예. 근데 사실 농산물에서는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농약 잔여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셔서 교육도 받아보고 공익 직불금이라 해가지고 이제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직불금을 줘요. 왜 주느냐? 교육받아 보니까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허용하는 농약만 쳐야 돼. 그 PSA 자동화 하는데 이거 뭐냐면 기준치를 딱 정해가지고 농약도 옛날처럼 막 무시하게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해가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 그래서 농약 자체가 일단 친환경적인 농약이 이제 많이 치도록 돼 있고, 두 번째는 농산물 출하하면 반드시 잔여 농약을 검사를 해요. 관리를 참 잘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협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직불금을 준단 말이에요. 참 나는 이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그래서 국민의 보건을 이렇게 이제 보호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농산물에는 농약을 친다 하더라도 비가 오면 쉽게 내려가죠. 다음에 이제 농산물을 출하할 때는요, 출하하기 전에는 거의 한 달 정도는 농약을 안 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출하할 정도에는 그때는 거의 잔여물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집에 와서 또 씻잖아요. 심지어 지금 오늘도 이제 오다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딸기는 이게 껍질 뺏기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먹는 거잖아요. 물로 씻어가지고 그건 농약이 과연 제거될까 이런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 친구 아들이요 딸기 농사를 짓습니다. 하우스에 딸기 농사를 짓는데 제 친구의 그 친구가 직접 가서 도와주면서 이제 하는데, 이야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요 좋은 흙을 새로 몇백만 원씩 사가지고 별도로 흙을 만들어 그것이 심어. 그리고 이 약 치는 것도 딱 그 제한되는 것만 치고, 그 다음에 출하기 뭐 한 달 전이니까 이때부터는 약을 안 쳐 아예. 그래서 자기가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직접 출하할 때는 그냥 식지도 않고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 그래서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산물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이 약들이 다 빗물에 다 씻겨가지고 다 들어가냐 말이야. 이 약들이 다 하수로 간다. 하수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강과 바다로. 그러니까 강과 바다의 그 물속에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이 막 그 농약이 다 씻겨서 결국엔 가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그뿐만입니까? 퇴비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주 특등품을 쓰거든요. 특등품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완숙해서 뿌리더라도 냄새 안 나는 거. 근데 이거 비싸요. 사람들이 그걸 안 쓰고 뭘 쓰느냐면 저 우사, 뭐 소똥이라든가 돼지똥 이런 거를 숙성되기 전에 이제 아주 싸죠. 한 찻대기를 이렇게 막 싸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푼단 말이에요.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이런 퇴비도 사실은요 빗물에 씻겨가지고 다 강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생선을 드시면 그런 독을 여러분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선 드실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네. 자,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닙니다. 다음 이렇게 또 생각하죠. 여러분, 야 일급수 강. 예를 들면 뭐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강, 여기는 막 바닥이 다 보이는 강, 이런 곳에서 잡은 물고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 물고기가요 어디서 온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자료를 쫙 찾았습니다. 뭘 찾았냐면 제가 옛날에 텔레비를 통해서 뭘 봤냐면요, 매년 음식 쓰레기를요 바닥 우리 공에 가가지고 광에 음식 쓰레기를 그냥 바다에 버려. 음식 쓰레기 바다 버려요.
근데 그 받아버리는 걸 내 인상주로 봐가지고 자료를 쫙 찾아봤는데 1년에 얼마씩 버리느냐면 와 대단합니다. 2005년도에 9,920 992만 9천 톤의 폐기물을 버렸어. 엄청난 양입니다. 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버리는 산업 폐수, 다음에 농업 폐수가 있는데, 제지 공장에서 이제 처분 못하는 쓰레기, 섬유 염색 업체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쓰레기, 산업 폐기물이죠. 석유 화학 제품 생산하고 남는 쓰레기, 어떻게 처분이 안 돼? 다음에 식품 가공 업체에서 뭐 생선이든 육고기든 간에 가공 업체에서 뭐 바르고 해가지고 남는 찌꺼기잖아요. 못 쓰는 거, 이 폐기물. 다음에 수산물 가공 업체 해가지고 다음에 또 가축 분뇨도 바다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축 분뇨 얼마냐? 778만 3천 톤. 다음에 하수 찌꺼기 162만 9천 톤. 음식물 149만 8천 톤. 산업 폐기물 144만 1천 톤. 산업 폐수 77만 7천 톤. 그러니까 가축 분뇨, 다음에 사람의 똥, 분뇨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음식 쓰레기, 또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을 처리가 안 되니까 바다에 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냐면 2009년도에 런던 의정서라고, 런던 의정서, 이런 산업 폐기물 이런 것을 공해에 버리지 말자 해가지고 이것이 가입했는데 우리는 2009년도에 가입했어. 근데 가입된 나라가요, 몇 개 나라밖에 안 되느냐면 42개국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가입했지만 2000년 가입하고 나서요, 언제까지 했냐면 2016년까지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버린 게 얼마냐면 1억 2,978만 5천 톤을 바다에 버렸어. 그러면 왜 2009년을 가입한 다음에 왜 이렇게 계속해서 버리게 됐느냐? 이걸 땅에 매립한다거나 이렇게 처분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제일 싼 게 뭐냐면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은 안 버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잘 살게 돼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이제 바다에 안 버리잖아요. 나머지 지금 200개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00개 넘잖아요. 개발도상국들, 후진국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바다에 다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태평양 그 심해에서 잡은 명태다. 이건 저 알래스카에 가서 잡은 뭐다. 속지 마십시오. 바닷물은 다 돕니다. 돌아.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후쿠시마 지금 원전 그 폐기수를 지금 방류시켰잖아요. 그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꽤 많더라고. 134만 톤을 버려야 되는데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일본에서 이렇게 버리는데 이것이 지금 바다가 다 순환하잖아요. 순환해가지고 돌고 해가지고 다 한국, 중국 다 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잡은 연어를 가지고 속지 마십시오. 이 오염수가 어디까지 갔다 오느냐면 알래스카에서 다 갔다 와. 너무 좀 충격적입니까? 자, 이제 이렇게 열변을 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고급차면 고급차일수록 좋은 기름 넣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싸우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생선을 포함한 이제 육식과 암과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육식과 암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티오닌이 암의 원료가 된다. 근데 메티오닌은 생선, 육식을 하면 반드시 섭취하는 것이 메티오닌입니다. 그러므로 암이 걸린 사람이 계속해서 생선과 육식을 든다는 것은요, 먹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암에게 재료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바보짓이죠. 두 번째, 엔지오 제네시스에 의해서 육식을 하면 암이 점점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날마다 정상적인 사람도 암 생긴다는 게 다 알죠? 예, 암 생기지만 날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우리 몸에서 그 암을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9시에 불 끄고 10시부터는 숙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일이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시부터 2시, 3시까지. 자, 그래서 현미경으로 여러분의 몸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도 다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뭐 라면을 먹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음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암이 생깁니다. 자연히. 그런데 암이 생기는데 암 사이즈가 0.5에서 1mm까지는 그냥 주변에 있는 세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자라요. 이럴 때가 암 세포 수가 몇 개가 되느냐면 10,000만 개 세포랍니다. 10,000만 개.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요 더 이상 암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암은 그냥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자연히 우리 몸에 암이 있고 그 암과 같이 살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 사이즈가 0.5에서 1mm 이상으로 자라려면, 이 이상으로 크려면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혈관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혈관을. 그래서 이 암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이제 물질을 내요. 이 암이 어떤 물질을 내냐면 이게 엔지오, 영어로 표현하면 엔지오제닉 팩터라고 하는데 뭐냐면 혈관을 만드는 인자를 막 분출해. 그러면 자 이제 그 밑에 혈관이 지나가면요 이 인자가 탁 닿잖아요. 닿으면 갑자기 이 혈관이요 불룩 튀어나. 그러고는 쭉 자라가지고 이 암이 딱 연결돼 버려. 이때부터 이 암은 막 영양분 공급받아서 막 급속도로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자들이 다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엔지오 제네틱 팩트를 차단할 수 있을까? 이걸 차단시키면 안 나오게 하거나 차단시켜버리면 이것이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뭐 0.5에서 1mm를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안 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몸에
그 백혈구가 딱 잡아버리면 돼. 끝나버려. 그래서 이 차단제를 연구했어요, 의학자들이. 그래서 화학적으로 연구해서 공급했는데 부작용이 많고 재기능을 못해.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연구했냐면, 그러면 음식에서 엔지오제네틱 팩트를 차단시키는 음식이 무엇인가 연구한 거예요. 해보니까 이 음식이요, 다 한결같이 이런 음식이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생강, 마늘, 토마토 등등등. 그런데 뭐는 없어요? 육식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육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엔지오제네시스를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오늘 본론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수론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제가 오늘 세 번째는 그것입니다. 유사 인슐린 성장 인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GF-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늘 기대하는 바가 있죠. 부모는 키가 작다 하더라도 자녀는 키가 크기를 원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가지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키가 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것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기를 먹여야 된다, 우유를 먹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영양의 밸런스가 영향이 있는데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전부 다 어릴 때 다 채취만 시켜도 다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뭐와 관계냐면 유전인자와 관계 있어요. 유전자와 관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도 또 이제 영양과 관계 있겠죠. 그런데 자, 이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어릴 때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는 이유는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이 시스템이 어디냐면 우리 뇌 가운데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냅니다. 내면 자, 이 사람의 간에서요 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유사 인슐린의 뜻은 뭐냐면 인슐린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비슷하지만 인슐린은 아니고 유사 인슐린 성장 인자를 막 내요. 그러면 이것이 각 세포에 막 명령을 내려. 그래가지고 세포의 그 정식을 막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세포수가 막 증가하니까 이제 막 크기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키가 큰다, 몸집이 커진다는 것은요, 세포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세포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손은 세포수로 500억 개라고 합니다. 이제 뭐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걸로 제가 압니다. 500억 개인데 어른의 손은 몇 개냐면 5천억 개의 세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른이 될 때까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세포는요 끊임없이 재생, 분열시켜서 증가시키잖아요. 재생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있는 세포는 일정한 수명을 다하면 뭐해요? 죽죠. 그런데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재생하는 세포수가 죽는 세포수보다도 더 클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재생되는 세포수보다도 죽는 세포수가 크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이 노인이 되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키도 줄어들죠. 쫙 마르죠. 죽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클 대로 다 컸어.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요, 생성되는 세포수와 사멸하는 세포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성되는 세포수가 사멸되는 세포수보다 크다. 이러면 생기는 일이 문제 아십니까? 이게 거인증이야, 거인증. 지난번에 그 뉴스 보니까 그 배구 선수 거인증 걸려가지고 죽 두고만. 결국은 이런 사람 오래 못 삽니다. 거인증 안 되면 뭐가 되느냐면요, 생성되는 숫자 많으면 이건 필이암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요, 이건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예, 성장 호르몬 관계되어 있어. IGF-1이 어른이 되면 이제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소멸되는 것만큼만 생기도록 나와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IGF-1 이제 유사 인슐린 성장 인자 성장 호르몬을 하면 되겠죠. 나이가 0에서 3살까지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물론 좀 달라요. 다음에 4살부터 15살 때까지 쫙, 특히 여자가 더 크고요, 남자는 좀 작습니다. 얘는 여자로 합시다. 제일 많아, 여자가. 그런데 이제 15살 때부터 14살, 15살부터 24살까지 이제는 여자가 좀 작고 남자가 더 큽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게요,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60대 정도 되면요, 현상 유지를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오면서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나이가 이제 성인 됐다 하더라도 좀 젊었을 때는요, 이 세포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많이 죽고 많이 생성되고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도 좀 적당히 좀 더 많지만 점점점 나이 들면 될수록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이 돼야 돼.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이 된데도 이 IGF-1이 막 점점 크다. 이건 암입니다. 암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 성장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나오면 남자의 경우에는요, 전립선암, 대표적인 것이 전립선암. 여자의 경우에는 유방암. 그리고 이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이 돼. 전이 계속 성장하니까 전이 되면서 이제 전이만 되면 다 뭐라 합니까? 말기암 환자라거든요. 말기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생성과 사멸의 이 밸런스, 이걸 맞춰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죠. 이 맞춰주는 것이요, 이 우리 유사 인슐린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육식이 유방암과 전립선암 등 여러 암을 일으키는데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리는가? 동물성 단백질이 혈중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인 IGF-1 물질을 유사 인슐린 성장 인자죠. 그 물질을 많이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식을 하게 될 경우에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육식을 하게 되면 무엇이 많이 나오냐면 IGF-1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동물성 단백질이 이제 간으로 온단 말이에요. 간으로 쏟아져 나오면 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쓰레기로 버릴 수 없으니 이것을 세포로 만들자 하면서 간이 IGF-1을 막 생산해내면서 세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빨리 성장해라. 이 단백질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라기는 다 자라는데 계속 성장하니까 이제 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에 50세부터 65세의 남자, 여자 6,000명을 대상으로 18년간 추적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식, 즉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사망자가 75%나 더 증가되었다. 그리고 암으로 죽을 확률은 4배나 더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육식을 하면 할수록 많이 먹는 사람은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추적했다는 거예요. 6,000명을 대상으로 75%나 사망자가 더 많았다. 암 발생 확률은 4배나 더 증가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채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IGF-1 이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은 이 불필요한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불필요한 성장 호르몬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육식은 여러모로 암의 원인이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상적인 식사,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시면 그걸 여러분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건강하게 되시고 이와 같이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런 근원적인 원인을 이렇게 채식을 바꾸면 근원적인 원인을 다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엔지오제네시스도 차단시켜버리고 메테오닌도 차단시켜버리고 IGF-1도 차단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암이 성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낫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적인 식단이 무엇인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이 단순한 그 기록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더욱더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